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매물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존에 매물대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는 게, 제가 최근에 5일 이내 끝내는 단기 눌림 매매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제 그 단기 눌림 매매에 있어서 매물대와 이 탄력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볼 겸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은 매물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매물대가 이제 벽 같은 거거든요. 천장.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런 주가, 일정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가격대에, 일정 가격대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주식의 평단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가격이 다시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본전 탈출 기회를 줬다 이러면서 던집니다. 혹은 그 근처 가기 전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떨어졌을 때 물을 타서 그 일정 가격대, 매물대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매물대는 그 가격 근처나 그 가격대나 혹은 그 가격대 근처 부분에서 강한 하방 압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매물대가 이제 보이는 매물대가 있어요. 차트에 보이는 매물대. 그리고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보이지 않는 매물대는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상승할 때 보면은 막 당일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보면 알지만 당일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차트상 매물대는 없지만 이런 차익 실현 욕구가 커져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뭐 차트에 뭐 마법의 선이 있고 그런 걸 공식처럼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차트는 간단하게 심리예요. 그 심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이 주가들이 흘러왔는지 보는 겁니다.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건데,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여기가, 먼저 보이는 매물대 한번 찾아볼까요? 보이는 매물대. 여기죠. 여기서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뚫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매물대를 정말 다 잡아먹고 가려면은 이 상한가에서 다음날 거래량이 계속 터져야겠죠. 거래 대금이. 여기 물량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시작하자마자 밀렸습니다. 이 1분봉으로 보면 시작하고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 듯 했으나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 다 잘라야 되거든요. 만약에 돌파 매매한 사람들은. 여기서 속았을 수도 있어요. 매물대 위에서 시작하는데? 근데 보통 페이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던질 거예요. 이거를 버티는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힘없이 밀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서 거래 대금 많이 터졌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사람들 손절 못하고 여기서 조금 물 탄 것 같거든요. 요런 거래 대금 보면 어김없이 빠지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런 매물대에서 거래 대금이 안 터지면 물린 물량을 던져야 됩니다.
이거 실리콘2 볼까요? 여기 이제 많이 터졌죠, 여기. 요런 구간. 뭐, 넓게 보면 여기죠. 한 요런 구간으로 보자고요. 이제 이게 매물대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만약 양봉이 뜨면은 어때요? 요런 구간 이제 물량 잡아먹은 거거든요. 조정받고, 받아준 거예요. 근데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거 매물대가 된 거예요. 물린 거예요. 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냐? 없습니다. 이 결과론적인 거예요. 양봉이 되면 매물을 흡수한 거죠. 음봉이 되면 물린 거다. 자, 이렇게 매물을 쭉 볼까요? 그리고 여기가 딱 떨어졌을 때,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거의 뭐 대칭이 되죠, 대칭이. 그러면 이때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차트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아, 이 4만원대, 뭐 3만원대 후반부터 4만원대가 이제 강력한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구간들이구나. 이게 대칭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올라갈 때. 뭐 시원한 양봉이 쭉쭉 나오나요? 굉장히 힘겹게 올라가잖아요, 차트가. 그리고 그러한 부근에 왔을 때 어때요? 야, 하방 압력이 강합니다. 이 근처에도 못 갔어요. 여기서 뭐 전재산 투입한 사람들은 계속 뭐 버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월급 타서 물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평단 오면 빨리빨리 던지는 거예요. 요걸 이제 받아먹고 올리는데 이 구간은 물량이 너무 많았다. 거래일이 많죠. 거래일이 며칠일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거의 한 90거래일이거든요. 세 달치 물린 사람들 걸 다 먹어야 돼갖고 여기 근처에 왔다가 그냥 하방으로 내리꽂습니다. 이 하방 압력이 강한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장대 양봉을 세우려면 이 보이는 매물대를 다 먹으려면 뭐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면 거래대금 보세요. 이 정도 매물대를 다 먹으려면 양봉을 세우려면 요 앞에 기간 조정도 길어야 되고 그래도 여긴 기간 조정이 좀 한 100일 있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여기 90일 있었던 게 100일 있었다. 근데 2배 정도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리고 굉장히 큰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다. 뭐 트럼프가 갑자기 실리콘2 인수하겠다 이러면 뭐 점상이죠. 근데 그 정도 재료는 없겠죠. 근데 여기 들어왔어도 문제예요. 5만원대 뚫고 시원하게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여기 물량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 옆에서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가를 레벨업 할 그 새로운 재료가 있다. 이러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럼 이게 매물 소화가 되는 거고. 여기서 버티다가 떨어지면 이거 매물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이제 보이는 매물대. 아, 여기까지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 요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미래 반도체 보시면,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진 않아서 매물대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래했던 구간이죠, 윗구간. 쭉 늘려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15,000원부터는 하방 압력이 15,000원부터는 아닙니다. 이게 딱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밑에서부터 작용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물 타고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많이 가도 요 구간은 힘들겠다. 요 구간부터는 안전하게 사실 이게 요런 구간에서부터는 분할 매도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잡은 사람들은. 아무튼 여기가 이제 보이는 매물대죠. 이게 힘들죠. 맞고 떨어지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는 매물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재료가 좋으면 이제 여기서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물량을 흡수하겠죠. 이 정도 거래대금으로 안 됩니다. 여기 앞에 거래대금이랑 비슷해요. 몇 번 더 터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재가 있을 때 이게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매물대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매물대. 여기가 보이는 매물대인데. 보이지 않는 매물대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가가 가잖아요. 여기가 실시간으로 만약에 이런 곳에서 이게 윗꼬리를 달죠. 지금은 차트가 만들어졌지만 이 실시간 매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은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요 구간은 뭔가 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마지노선 구간이구나. 여기를 가려면 뭔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새로운 이 호재가 있어야 된다. 뭐 요런 겁니다. 요 바이오 스마트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아마 스마트팜 관련 탈플라스틱 스마트팜 뭐 이런 건데 음 이게 아마 그 이재명 대표 관련주 거예요. 그거 정책 관련주. 여기가 거래대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요 구간 아래로 하방 압력이 강할 거다라는 생각이 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막히잖아요. 어때요? 여기 오면은 하방 압력이 생기죠. 만약에 이 종목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여기를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자꾸 띄워야 돼요. 정책 관련주로. 그럼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 당일 시장이 부각을 받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죠. 앞에 보이는 매물대. 거래가 많이 됐던 구간. 한 30일 되네요. 매물대. 일정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 여기죠. 이때 실시간으로 만들어질 때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뭘까요? 어딜까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아,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네 이러면서 윗꼬리를 달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위는 재료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근데 이날 다 뚫었죠. 이 보이는 매물대를 다 잡아먹었죠. 이 양봉이. 어때요? 이날 그 뉴스가 제 기억으로는 떴거든요. TC본더 하이닉스에 납품한다고? 원래 그 TC본더를 한미 반도체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큰 호재로 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밀리죠. 이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종가 베팅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이 보이는 매물대를 다 잡아먹고 보이지 않는 이런 매물대도 뚫으면은 사람들 종가 베팅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밀어버렸죠. 보통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실 여기 있는 매물대가 결코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한 방에 뚫었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그만큼 돈을 썼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앞구간에서 몇 번 매물 테스트, 그러니까 매물서 과정을 겪은 종목이었으면은 종가 베팅을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손쉽게 다 잡아먹어갖고 밀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매물대죠. 아, 여기는 다시 한번 힘들구나. 이날 뉴스가 났었거든요. 그거 어때요? 이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뚫었죠. 뚫고 밀리죠. 밀렸지만 다시 한번 버텼다. 그리고 올라갔다. 아마 이런 날 종가 베팅 아마 하는 사람들 없었을 거예요. 전 보통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좀 못하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못 뚫어서. 근데 아마 이날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여기가 이제 보이지 않는 매물대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여기가 이제 보이는 매물대가 되는 거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보이는 매물대였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 방에 다 잡아먹었거든요. 이날 엄청난 큰 호재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방산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애널리스트
예측치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는 애널리스트들 목표가 한 7만 원 줬는데 7만 원은 무슨 한 15만 원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쏜 거예요. 그 보이는 매물대도 다 잡아먹고 보이지 않는 요런 실시간, 이 당시엔 실시간이었겠죠. 차익 실현 구간들까지 다 뚫어버리니까 베팅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하나비전은 어때요? 맞고 떨어졌죠. 한 방에 다 잡아먹고 돈 엄청 많이 썼지만. 근데 이거는 한 방에 다 잡아먹었는데도 종가 베팅으로 올라갑니다. 재료가 세서 그래요, 재료가. 거의 목표가를 2배 부르는 그런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납품 기대감이었다. 만약에 납품이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 양봉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종가 베팅 했으면. 이거 알래스카 막 참여한다고 막 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천억 정도 터졌죠. 여기 보이는 매물대. 물론 기간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2천억은 무시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도 이쁘게 받았죠. 그리고 여기도 터졌는데 뭐 여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얘가 막 대장주 취급을 받았어요. 알래스카. 그러면서 했는데 어때요? 단기 매물대에 걸리죠. 보이는 매물대. 근데 업황이 계속 살아있어. 계속 알래스카 뭐 관세 협상하려면 우리가 해야 돼 막 이러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한번 뚫었죠. 죽어요. 왜? 매물대 구간이니까. 근데 얘가 상한가를 다시 한번 갔을 때 제가 그때 매매 일지를 여기서 매매한 걸 보여줬었는데 매매를 했거든요. 왜 매매했을까요? 여기 매물대 구간인데 공격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냥 재료가 좋아서 여기서 밀렸지만 다시 상한가를 터치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르면 이 앞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물 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매물 소화로 봤어요. 여기 두꺼운 매물대가 있는데 얘가 이거 한번 흡수해 준 거다. 하방 압력들을 받아준 거다. 왜냐? 여기서 양봉이 생겼으니까. 여기 음봉이 생겼으면. 간단하죠. 매물대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양봉으로 생겼다. 매물 흡수, 매물 소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매물대를 다 잡아먹으니까 마지막 피날레 슈팅. 실시간으로 여기는 보이지 않는 매물대죠. 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벽. 이 보이는 매물대죠. 보이는 매물대. 저 어때요 그러면? 여기 5만원 이하 가려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느낌 이제 드시나요? 한 방에 보시면? 또 어때요 올라갈 때? 여기 4만원 후반부터는 무조건 팔아야겠죠?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 보이는 매물대 하방 압력에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구나. 차익 실현,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같이 만들어지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욕심부리면 다시 떨어진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보이는 매물대가 됐죠. 아까 그 위로는 굉장히 큰 매물대였고 이제는 보이는 매물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재료가 있었어요. 저도 종가 베팅해서 여기까지 다 던졌는데 전 한 번 더 치고 가길 원했어요. 근데 옆으로 좀 횡보를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못 갈 수도 있겠다. 여기가 사람들 차익 실현 마지노선 구간이구나. 어김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이때 3월 유튜브를 3월 초에 했으니까 아마 매매 일지를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는 보이는 매물대가 된 거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기간 조정도 꽤 길었고 80일, 그리고 여기 머문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 또 여기서 팔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심리적으로 또 밀린다. 그래서 여기를 뚫으려면 뭔가 또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의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스윙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모으면은 뭐 내가 좋은 구간이겠다, 뭐 요런 전략들. 어제 한국선제가 올랐잖아요. 어때요? 여기 보이는 매물대죠. 근데 뭐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 거래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래 거래한 기간도 아니다. 3일. 어제 한국선제 매매하신 분 있어요? 단타 하시는 분들 중에? 할만하죠? 여기가 보이는 매물대고, 뭐 조선주가 좋았고 일단. 그리고 한국선제도 뭐 나쁘지 않았다. 이 이슈가 또 따로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이게 한국선제가 홍준표 관련주였다가 이제 다른 이슈가 붙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잠시만요. 이게 홍준표 관련주였다가 제가 다른 이슈가 붙어서 이제 움직이는 걸 봤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죠. 일단은 뭐 거래 대금이 엄청 크진 않죠. 그리고 뭐 거래 일수도 적고, 근데 보이지 않는, 이제 보이는 매물대, 여기는 이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래 대금과 다르게. 그러면 이 앞봉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그 동양철강과. 이거 매물 소화다. 왜?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매물대도 뚫었었죠. 충분히 뚫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매물대에서는 아마 한 번 더 테스트 했을 거예요. 5,750원? 대략 5,700원 정도? 맞네요. 5,700원. 맞고 눌림 가죠. 보이지 않는 매물대에서 소화했다가 갑니다. 뭐 무조건 차트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날 이거 거래대금 잘 터졌습니다. 다만 보이는 매물대에서 보이는 매물대를 넘고 기존에 있었던 거래대금보다 많이 터졌다는 거는 이 앞에 물량을 다 잡아먹은 거고, 그리고 이 앞에 봉은 이게 오른 순간 매물 소화로 바뀌는 거다. 뭐 음봉이 나왔으면 뭐 이것도 매물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윗구간에서 거래 일수가 그래도 한 10일 있었죠. 보이는 매물대예요. 보이는 매물대 차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매매할 때는 실시간으로 여기가 이제 보이지 않는 매물대구나. 사람들 차익 실현 아무리 높아도 이런 구간이겠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이날 어때요? 보이는 매물대를 다 잡아먹고 보이지 않는 매물대도 뚫어버리면서 고가를 그냥 위로 이쁘게 끝냈습니다. 아마 이런 날 상따 하겠죠? 뚫을 거 다 뚫었으니까. 돈을 일터라도 해야 됩니다. 손절할 각오로. 이런 날은. 이런 날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매물대를 다 잡아먹고 이 보이지 않는 매물대 위로 약간 붙였어요. 이날 뭐 좋은 게 있었으면 종가 베팅 해봐야 됩니다. 뭐 밀리면 근데 칼 손절해야겠죠. 왜냐? 보이지 않는 매물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기존 매물대로 왔다. 그럼 하방 압력이 강해집니다. 하나옵션이 하나 형제들이 지금 굉장히 좋았죠. 하나옵션이 올랐죠. 여기. 근데 이거는 대체거래소 차트여서
이 보이는 매물대들을 다 잡아먹고 여기서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매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방금. 그럼 하나 형제들이 또 탄력을 받으면 양봉이 뜰 수도 있겠죠. 뭐 음봉이 떨어지면 이게 매물대가 되는 거고, 양봉이 뜨면은 요 구간들 있죠. 요런 거. 여기 보이지 않는 매물대 매물 흡수 도와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 장중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래서 당일 시작부터 얘가 거래대금이 압도적이다. 다른 종목보다. 위에서 돈이 들어온다. 그럼 하나 형제들 돌아가면서 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근거가 되겠죠. 네. 이 예시를 많이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 거래대 보이는 매물대죠. 보이지 않는 매물대까지 뚫었습니다. 이날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단타할 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내가 전업을 희망하는 연습하는 트레이더라면 이런 날 안 뛰어든다. 매물대가 얇은 구간 없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안 뛰어든다. 그거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이 트레이더마다 성향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그런 공격적인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꿈꾸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 잡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현대힘스도. 뭐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져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뭐 여기 이제 보이는 매물대들을 막 거래대금 크게 흡수하진 않지만 그리고 꾸역꾸역 나눠서 계속 이렇게 버티잖아요. 아마 조선주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양봉이 터지면 뭐 매물 소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 보이는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돼야 되는데 한 방에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한덕수 관련주랑 묶였죠. 한덕수 총리랑. 여기 구간은 아무튼 실시간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일단은 위로 가면 모은 거고 아래로 가면은 이제 매물대가 되는 건데 한덕수 출마 선언과 동시에 오르면 공격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뭐 정치 테마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절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면. 왜 그럴까요? 여기 보이지 않는 매물대를 얘네들이 윗골에 달면서 매물 흡수했다고 일단 생각해야 돼요. 여기 거래대금 터진 거. 그렇게 달려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위로 향하는 순간. 근데 이게 뭐 당일날 이때 만들어지고 나서 알지 이날 막 돌파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하면 안 되죠. 호재도 없었고 뭐 출마 찌라시는 있었는데 뭐 그런 선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선주들이 강한 상황에서 트레이딩할 종목이 전혀 아니었죠. 준비하는 과정. 뭐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것도. 여기서 이제 차트가 깨졌죠. 쭉 내려왔는데 이날 아마 그 메타와 로봇손 협력 그 막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이제 차트가 어떻게 보면 대칭이죠. 여긴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래서 막 거래량이 엄청 터진 건 아닌데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으로 차트가 이렇게 180도 돌았다. 360도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구간으로 가려면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로봇 섹터가 광풍이 불 때 이런 선을 뚫었죠. 장기 이평선하고. 그래서 오른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여기 보이는 매물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이제 실시간 매물대,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윗꼬리가 만들어지네. 여기가 차익 실현 구간인가 보다. 세력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매물대.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매매할 때는 어때요? 쭉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리면 아, 여기가 힘든 구간이구나. 보이지 않는 매물대다. 여기를 뚫으려면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호재. 제가 어제 여기서 매매일지 보여줬죠.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칼같이 던졌습니다. 이제 이해 가시나요? 왜 던져야 되는지, 여기서 버티면 안 되는지. 보이지 않는 하방 압력이 많은 구간이다. 그래서 장중 단타는 빠르게 던진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됐는데, 한 2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이게 예시를 하나씩 들다 보니까 계속 늘어났네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